근데 이 돈을 왜 모으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RP 중에 어떤 RP가 있냐면은 3대 자산이라는 RP를 하죠. 우리 자산 3대 자산 RP 세 가지 종류 뭐 있습니까? 첫 번째는 뭐 투자 자산, 목적 자산이라고 부르죠. 내가 살면서 써야 되는 돈, 당장에 머리 이발하러 가야 돼. 근데 돈 없으면 이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하잖아요. 밥 먹어야 돼. 밥값이 없네. 밥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요. 이런 단기적인 어떤 그 성격이 강한,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는 결론은 우리가 영원히 수입을 발생시킬 수 없고 결과적으로 은퇴를 하기 때문에 또 내 노후에 필요한 은퇴 자산들 필요해요. 전 여러분들이 3대 자산을 못할 2번이 아니라 3대 자산 중에 있으면 첫 번째는 투자, 두 번째는 은퇴,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우리가 하는 일, 보장 자산. 뭐 쉽게 간단한 RP를 하죠. A랑 B를 나눠서 A랑 B가 똑같은 친구야. 둘 다 1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어떤 A란 친구는 보험의 니즈가 있는 사람. 그래서 10만 원 모아. 물론 조금 억지가 있어요. 어떤 억지가 있냐면은 A랑 B 둘 다 암에 걸린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그라들 수도 있고 표현하기 어색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거는 어떤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좋냐? 일단 모든 사람들이 아프다라는 거죠. 그리고 암에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걸리면 안 되잖아요. 나도 아프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돼 있는 건 뭐냐면 의료보험이 잘 돼 있잖아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걸 저희 뭐라 합니까? 급여 항목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중입자나 이런 치료 신기술들은 뭐예요? 그럼 그거 보험 처리 돼야 안 돼요? 그치. 나라에서 의료보험 적용이 돼야 안 돼요? 그럼 결국 어떤 게 필요합니까? 내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포커싱이 뭐냐? 언제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가입합니까? 아니요, 우리 집에 설계사가 왔을 때 가입을 하자,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 다 보험 일을 배웠던 적이 없던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이 보험을 권하는 게 사실 좀 불편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나도 원래 보험에 관심이 없었다 갑자기 설계사 됐다고 해가지고 너 보험료 얼마 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냐면은 꼭 보장 쪽으로만 어프로치를 하는 건 지금 제 생각이 너무 하수인 것 같아요. 저 옷 좀 벗을게요. 예. 왜 이렇게 덥지? 보장 쪽으로만 접근하는 거는 너무 하수야. 그리고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만나셔야 돼요.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저축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섞어서 좀 혼합으로 교육을 원래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저축 교육을 받는 상담을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일 편한 건 뭐냐면은 사실 보장으로 들어가서 이 저축으로 끝나는 흐름을 잘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물론 내 주변 친구들이 다 20대야. 20대 보험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대부분은 필요하다고 해요? 안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누가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의 고객들도 사실 다양한 연령층들을 만나기 때문에 일단 저축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재무 설계라는 표현도 사실 어찌 보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재무 설계를 하는 전문가들이 따로 있어요. 자산 관리 하시는 분들 있고, 그리고 대다수의 그분들은 보험으로 재테크를 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에서 일하시거든요. 실제로 어떤 투자, 첫 번째는 돈을 버는 법이고, 두 번째는 돈을 지키는 거, 세 번째는 돈을 불리는 거. 그 사람들은 불려주는 사람들이야. 근데 대다수의 고객들은 10억 이상의 현금 자산이 많으신 분들. 이제 시드가 많아야지 사실 굴려도 티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그 단어 용어나 이런 것들 좀 혼동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장성 자산, 보장성 보험을 가입 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한 사람의 그 재무 설계가 좀 들어간다 생각을 해요. 일단 돈을 지켰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처음부터 저축 상담을 하기 전에 그냥 너 보험 은행 접근하고 있어? 또는 뭐 저축 얼마 하고 있어? 이거는 조금 좀 하수적인 어프로치가 아닌가? 물론 그게 먹힌 애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면 좋다. 제가 지전방에 제 자료를 하나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은 자, 지전방 보냈습니다. 자, 상품이 지금 많죠?
지금 최근 10년 동안 청년 자산 형성에 대한 정부 저축 상품 변화 비교표 챗 GPT 제 감자비서님이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공유를 해놨는데 여기 혹시 여러분들 내일 저축 계좌, 희망 적금, 도약 계좌, 미래 적금 다 들어보셨나요? 네. 미래 적금은 아마 지금 저희 고객들 아마 다 모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왜 아직 출시된 게 아니고 그리고 저축 계좌가 있고 희망 적금도 있고 도약 계좌가 있어요. 제가 이걸 다 설명은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어떻게 비교를 해놨냐면요. 월에 50만 원 넣었을 때 효과 비교 이것도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가르칠 가장 큰 교육 주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미래 적금. 상품 미래 적금이라고 맞나? 자 일단 제가 미래 적금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돼. 잠깐 펜이 안 나오는데? 펜 여기 있다. 여러분 미래 적금 알기 전에 일단 청년들 계좌부터 이야기 먼저 할게요. 혹시 난 청년들 계좌 갖고 있는 고객 깨본 적 있다? 저요. 어떻게 깨셨습니까? 3년 37차월부터는 변동금리로 네. 하고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금리 인상 계속되니 내가 생각한 예상 수익률이 안 나온다. 좋은 것 같아요. 또 그리고 5년 뒤에 끝나. 이제 한 번 받는 전 사실 재영이 쌤님이 말을 하는 것보다는 FC 분들이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른 분들 아마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종환이 또 안 물어보려고. 종환이가 아까 아침에 이미 한번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저희한테 좀 만나본 적이 질러놔가지고 없습니다.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 대통령 그 만나면 어떻게 해요? 활동량 욕하는 거 아니야. 단순히 이제 5년짜리 상품인데 너가 제대로 돈 형성하려는 제대로 된 5년 뒤에 적이 있으면 가입을 하는 게 맞다. 그게 아니라면 이제 내가 설명했듯이 보험사 저축처럼 장기적으로 이제 10년만 납, 5년, 10년 납하고 쭉 시스템 이자가 될 수 있고 이런 저축을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이야기를 물어보냐면요. 전 진짜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두 개예요. 둘 중 하나야. 청년들 계좌를 유지를 하고 후분 50만 원 더 할 수 있냐? 제가 보는 건 그거예요. 그냥. 왜냐면은 청년들 계좌를 5년짜리 상품으로 비교했을 때 사실 제일 큰 이자를 주는 거 맞거든요. 그리고 여기 챗 GPT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100% 정확하다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봤더니 지금 제가 공유드린 건 다 정확한 내용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상품이 나왔던 적이 사실 없습니다. 5년짜리에다가 자 보시면 여러분 그냥 계산해 보십시오. 총 얼마를 내요? 70만 원 기준으로? 그리고 이자 얼마 줘요? 다 합쳐서? 약 800. 800 줘요. 800. 자, 너 여기 땀이 왜 이렇게 많이 나지? 아무튼 간에 자 계산 한번 해보시죠. 내가 총 납입한 원금 4,200이고 800만 원 이자 줘요. 그럼 이자 수익률 몇 프로입니까? 그 보지 말고 여러분들 이거 풀을 줄 알아야 돼. 왜냐면은 이거 똑같이 미래적금 대입을 할 거예요. 결론이 이겁니다. 20% 이자 준다라는 거야. 이거 나누기 5 하면 얼마예요? 4%대. 근데 여기는 약 3.8%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할 거냐면요. 오늘 아침 중이랑 사실 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 명목금리라는 단어 아시나요, 다들? 예. 명목금리가 뭐예요? 보이는 금리. 사실 이거 제가 지정교육 때 해줬던 것 같아요. 한 1년 전에? 정원이 1년 됐나? 명목금리 내가 교육해줬어 안 해줬어? 명목금리 뭐예요? 맞아요. 눈에 보이는 금리가 명목금리야. 주영FC 진짜 명목금리 교육해준 적 있어요 없어요? 다 처음 들었나요 혹시? 내가 저축교육을 이렇게 안 했나 내가? 했습니다. 저 명목금리 교육 진짜 많이 했거든요? 사라져 고마워. 제가 명목금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눈에 보이는 금리 쉽게 생각해서 이거야. 여기 앞에 앞 건물에 새마을금고 있죠? 예. 네. 거기 뭐라 써져 있습니까? 연에 몇 프로 준다라고 써져 있죠? 예. 근데 그게 명목금리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명목금리는 함정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청년들께도 보면은 실제 20%고 연에 몇 프로짜리 그러면 아까 4%로 반영했을 때 연에 4% 주는 적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만 장점이 뭐예요? 5년 뒤에 세금을 안 내도 돼.
우리 보험 상품 비과세 받으려면 몇 년 있어야 됩니까? 10년. 그래서 저는 청년도액 계좌를 깨는 거는 조금 리스크도 있고 타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저도 청년도액 계좌를 많이 깼어요. 저는 솔직히 뭐라고 했냐면은 청년도액 계좌를 제가 비하해서 깬 게 아니에요. 저는 가로저축으로 다 깼어요. 싹 다. 너 5년 뒤에 그럼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자 보십시오. 제가 이 저축 교육의 빌드업이 어떻게 되냐면은 목적 없이 대부분 적금한단 말이야. 그러면 걔들이 뭘 따지냐면요. 원금 그래서 이자 얼마 주는 데를 본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엔 뭘로 가냐? 연 이자 몇 프로. 근데 제가 꼬집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모든 상품의 특징이 뭐냐면 명목금리만 제시를 한다라는 거죠. 그 명목금리를 여기 숫자 이거 하나만 대입을 하면 갑자기 이상해져요. 왜 이상해지냐면은 물가 상승률이 적용이 안 돼 있어요. 명목금리 같은 경우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1년에 지금 물가 상승률 몇 프로입니까? 근데 자료 공개했나? 물가 상승률? 2.2. 이것도 공개할게요. 지금 1.9 아니죠? 일단 2024년도 기준 제가 막 이것저것 자료를 다 섞어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보내드린 그냥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5년 대한민국의 물가 상승률은 최대 10년간 대체로 2% 내에서 등락했다. 그냥 평균 물가 상승률이 2%라는 뜻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서 대입을 시켜볼게요, 여러분들. 자, 청년도액까지 어쨌든 간에 많이 주는 거 맞아. 좋아요. 혜택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명목금리 몇 프로예요 지금? 4% 계산했죠, 연에. 그럼 물가 상승률 2% 적용 얼마입니까? 2%. 그러면 이게 실질 금리라고 하거든요. 명목금리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 저희가 실질 금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 상품이 몇 프로짜리입니까? 실질 금리. 2%. 자, 2%. 자, 이제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냥 고객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4,200만 원 월에 70씩 납입을 하고 비과세에다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상품이야. 일단은 명함이 되게 괜찮죠. 보여지는 게 되게 괜찮죠. 되게 맹신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금리가 2%짜리예요. 이걸로 제가 일단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근데 이게 5년 동안 가기 때문에 점점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아까 그 다음에 이제 좀 디테일이 나왔던 거는 재영이 있음 이야기를 답변을 해주셨어요. 3년 이후부터 변동금리가 적용이야. 더 소름 돋는 거는 지금 그 상품을 만드신 분이 지금 어디 가셨죠?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앞으로 더 안 좋게 바꿔도 사실 할 말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이 정부에서 지원해준 상품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2020년도에 출범할 상품 이름 이것도 다른 정부가 지금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정권이라면은 그 전 정권에 만들어낸 상품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조금 더 안 좋게 불이익을 줘야지 갈아타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돈이 드리블이 되는 거잖아요. 이 정권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 여러분 보험사도 마찬가지예요. 보험사가 화폐 가치가 좋을 때 지금 저희한테 보험료를 많이 받아가서 뭐 합니까? 수익 운용하죠. 예. 정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부도 하나의 기업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 상품을 만들었냐? 결국엔 또 새로운 시드가 필요한 거예요. 단순한 이치인데 이걸 잘 몰라 우리 고객들은. 여러분들도 모르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이런 본질을 공부하셔야지 어떤 정부 상품이 나오든 이걸 대입이 된다라니까요. 근데 더 소름 돋는 거는 앞으로 새로 나올 그 정부 지원 상품은 연이자율이 더 낮았으면 높진 않을 겁니다. 보니까 3.7%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여러분들 보니까 일반형이 있고 중소기업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반형은, 그러니까 청년도액계좌의 단점이 뭐였냐면요, 연소득 3,600만 원 이상부터는 혜택이 없었어요. 맞나요? 예. 그러니까 이거 사실 좀 억울하잖아요. 여기서 연소득 3,600만 원 안 넘는 FC 어디 있습니까? 맞잖아요. 우리는 해당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너무 좀 짜치나? 아무튼 간에 그 대신 전 이거예요. 다음 지금 이 정권에서 만든 상품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연소득 제한을 이제 거의 없앨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돈을 좀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 대신 자기가 한도를 연소득 그 혜택을 없애버렸으니까 뭘 제시를 하겠습니까? 그 대신 이자를 좀 더 적게 줄게라는 거죠. 그럼 제 생각에는 앞으로 나온 상품은요, 청년도액계좌보다 더 좋아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요, 그래도 이런 정보 지원 상품은 은행보단 낫죠. 왜? 일단 비과세니까.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고객한테 좀 당황했던 건 이거예요. 성혜가 혹시 청년 도약 계좌라고 저한테 알아라고 물어봤던 고객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고객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오케이 너 저축 이제 할랑가 소금 이제 할랑가 보다 그거 괜찮은가 있어. 근데 제가 그거를 몰랐어요. 만약에 그럼 푸분도 전 절대 꿈 못 꾼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2026년 1월에 미래 적금이 튀어나와서 이제 막 이슈가 하나씩 되겠죠. 기사에 계속 뜰 거고 계속 이제 노이즈 마케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고객들 또 뭐라고 저한테 문의가 오겠습니까? 너 그거 좋아? 너 그거 알아? 근데 제가 여기서 그거 뭔데? 한순간 뭐예요? 제가 저한테 믿고 맡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요. 전 여러분들 가만 고객 놓치지 않으려면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좀 선점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제가 공부를 해서 한 게 아니라 이미 사실 몇몇 전문가가 아니야. 이런 상품에 이런 저축 상품 상담을 잘하시는 고객들은요, 설계사들은 이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알고 있으면 그 다음 나야 되는 뭐예요? 내가 판매하는 상품과 어떻게 비교를 할지 이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비교를 했던 거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상품 판매되는 상품 뭐 단기납 정식 뭐 5년납짜리도 있고 7년납짜리, 10년납짜리 있고 뭐 A to Z는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지금 사실 팔 수 있는 게 몇 개 없잖아요. 여러분 상품 못 팔아요? 단기납 많이 파시나요? 저는 단기납 사실 잘 안 팔아요. 제가 단기납을 안 파는 이유는 단기납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저는 푸본이 저는 좋아요. 근데 고객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일단 돈을 모으는 행위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잘한 거야. 근데 퓨본이 뭐 밀리는 게 있나?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세팅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일단 갖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 돈을 모으는 법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일단 먼저 어떻게 문의가 들어오든 아니 내가 먼저 접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혹시 내년에 출범되는 이 상품 들어본 적 있어? 첫 대화에 아마 스타트가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RP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원래 하던 대로. 그럼 효율적인 재테크 PPT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이런 자료들을 어느 정도 넣어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가입하라고 넣어놓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판매하는 푸본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최고다 이걸 어필을 하기 위해서 넣어놓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조금 수준이 낮았고 저축 상담 잘 못했을 때는 은행은 절대 쓰레기야, 은행하지 마라고 봤어요. 무조건 너무 극단적인 방향으로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 명목금리나 일단 물가상품 실질금리 이 개념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이거 하나로도 전 충분히 계약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리고 금리가 또 인하가 되고 있죠. 인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금리를 벌써 0.25%를 9월 달에 한 번, 10월 달에 한 번 또 낮췄어요. 그럼 0.5% 내려갔어요. 빅스텝 말고 뭐야? 떨어진 거 뭐라 하냐? B컷. 맞아. B컷. 방금 뭐라 비자이언트로 했어? 정원이가 재밌네요. 지우개 어디 갔지? 아침에 분명히 지우개 여기 떨어졌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뭐 사실 뭐 미래 작품이 좋다 안 좋다 이거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좀 고객들한테 먼저 어프로치를 날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일단 1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제 저축 흐름이나 프로세스는 사실 저도 진실계획서님 PPT로 거의 영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디테일을 좀 잡아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거예요. 이것도 제가 수없이 교육을 했지만 또 처음 듣는 고객 우리 설계사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자, 적금의 함정 여러분 풀어줄 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100만 원짜리 적금하고 1년 적금했어. 그러면 이 연이자율이 3%래.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1년 뒤에 원금은 얼마예요? 1200만 원이고 이자는 3% 적용시키면 100만 원에 3% 얼마입니까? 3만 원이잖아요. 곱하기 12하면 얼마죠? 그럼 1236만 원이야. 원금은 1200이고 이자가 36만 원인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계산해 주는 거 뭐예요? 36만 원 원전이 받는 게 아니라 은행 적금은 세금을 떼간다. 이자 소득세 몇 프로? 15.4% 떼가요. 일단 전 여러분들이 적금의 함정이 사실 너무 쉽잖아요. 이 내용이.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요. 그래도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여기서 1차원적인 고객의 수준이 드러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뭐야? 그럼 이놈은 그럼 제 밥입니다. 그냥 고객이 이자 소득세도 모른다. 그럼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클로징 축하드립니다. 진짜예요.
여기서 또 전 여러분들이 1차적인 신뢰를 사고 들어간다 생각을 해요. 이거를 모르면 안 된다. 약간의 액션은 필요합니다. 영업인이 액션이 좀 필요하다 당연히. 야 너 그것도 몰라 바보라고 하면 안 되겠지 당연히. 그것도 몰라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가는 거죠 이제. 그럼 36만 원에서 15.4%를 빼면 30만 4,950원이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자 여기서 액션 하나 더 필요하죠. 뭐 필요합니까? 그럼 네이버를 들어가야죠. 이제. 어떤 거 검색해요? 적금 계산기요. 네. 적금 계산기 때리면 얼마가 나옵니까? 자 말하지 마봐. 자 어디 보자. 형집 몇 차월이지? 전혜병님 1년 10차월? 꽤나 오래됐군. 자 이거 적금 계산기 계산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RP에서는 한번 자 1년 10개월 한 번. 아까 누가 얘기했죠? 활동량이 필요하실 것 같다고 누가 이야기했잖아요. 네. 죄송해요. 제 성함을 네. 맞아 현아 교수님 몇 차월이시죠 지금? 자 적금 이거 적금의 함정 RP 할 줄 아시죠? 네. 그러면은 이거 네이버 적금 계산기 때리면 얼마 나와요? 30만 4천 얼마가 나오는 게 얼마가 나와요? 네이버 적금 계산기 때리면은 18만 원이요? 자, 너 알아? 승아? 너도 몰라? 얼마 나옵니까 여러분들? 16만 4천? 970. 네,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면요. 여러분들은 제 밥입니다. 제가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 16만 4,970원 나와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이제 우리가 말했던 거치 기간에 의해서 은행은 내 돈을 갖고 있는 개월 수만큼 이자를 쳐주기 때문에 이제 12분의 1 막 계속 이걸 계산해주잖아요. 끝까지 갈 필요도 없어. 딱 3개월 계산해주고 마지막 점점점 찍고 12개월 마지막 차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다 합쳤더니 19만 얼마가 나와요? 19만 얼마 나와요? 이자소득 제외하기 전에 19만 5천 원 나오죠. 제가 여러분들 이거 아냐 모르냐를 테스트를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상담을 많이 하시면 이 숫자를 외우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달달달 외울 때까지 저축 상담을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저축 상담을 못하는 게 아니라 상담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요. 보장과 똑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보장 영업 여기 다 잘했나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상담 어려웠나요? 어렵죠. 근데 지금 잘하시죠. 1년 10개월 했으면 우리 정리법은 잘하죠. 형제 FC님. 정리법 할 줄 알죠? 예. 처음에 할 때 어려웠죠. 예. 근데 저축도 똑같다니까. 여러분들이 저축 상담 너무 어려워해요. 근데 사실 정말 쉽거든요. 100만 원 3% 원래 36만 원 받아야 되는데 아니야. 이자 소득세 빼. 30만 얼마가 나야 돼? 그것도 아니야. 왜? 19만 5천 원이야. 아까 말했던 은행 함정 적금 함정 대입을 하면은 19만 5천 원이. 그래서 세금 또 빼면은 얼마가 나오냐? 16만 4,970원이 나와요. 자, 그럼 이거 원리자 계산해 주려면 나누기 뭐 하면 됩니까? 그럼 이거 하면 얼마 나와요? 아침에 우리 팀 이제 이거 아침에 우리 팀 종환이 너 말해봐 이제. 너 말해. 너 아침에 제가 종환 FC 이야기했잖아요. 너 이야기해봐. 13,700. 747. 그 뒤에 점 5까지 외우십시오. 13747.5입니다. 변태 같죠? 근데 변태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도 앞으로 나와서 교육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의원들 교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좀 암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13747.5 하면 약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몇 프로예요? 1점? 영이자 몇 프로예요? 1.4%죠. 1.4%. 그럼 1.4%가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아직 물가상승률 대입한 금액이 아니에요? 아직 안 했죠. 2.3% 빼야 되죠.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0.9%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적금은 내 생각에는 화폐 가치에 이길 수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난 너가 은행 적금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네. 은행 쓰레기야라고 하면 안 돼요. 저축 무식하게. 근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지금이 너무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3% 이상의 적금이 없어요. 1금융권에서. 맞나요? 네. 없어요. 그럼 지금 이 명목금리랑 실질금리 계산했으면 이 격차가 더 커졌잖아요. 그러면 고객들이 자, 제가 예전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코로나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 은행금리 몇 프로까지 내려갔습니까? 0.5. 0.5까지 내려갔어요. 0.5%. 근데 그때 물가상승이 몇 프로였냐면요. 5%대였습니다. 5%대. 그럼 실질금리 몇 프로예요? 마이너스 4%가 넘잖아요. 그럼 그거 적금한 사람 제 생각엔 IQ가 2자리예요. 근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몰라서. 더 그중에 더 소름 돋는 엄마가 시켜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엄마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러면 엄마를 판 거야 그 사람은. 제 생각에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습득한 정보가 과거에 살았던 방식과 전혀 달라요. 맞나요, 여러분들? 예. 제가 이것도 어디까지 이야기를 다시 해주냐면요. 세대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에. 우리 과거에 기성세대가 무슨 세대라면 X세대라고 하죠. 우린 뭐예요? 우린 MG잖아요, MG. 자, X세대가 가방끈이 깁니까? 지금 저희가 가방끈이 깁니까? 그럼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잘 살아요? 과거에 기성세대가 더 잘 살았어요? 물론 잘 살았다 못 살았다는 걸 GDP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길이 열려있냐 안 열려있냐로 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모든 문제의 화두가 그거잖아요. 취업난. 더 소름 돋는 거 힘들게 스펙 다 쌓아서 대기업 취업했어요. 언제 퇴직해요? 40살에 조기 퇴직하잖아요. 희망퇴직. 말이 희망이지 그 희망을 죽이는 거지 그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는 거 뭐예요? 자영업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저축 상담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저축 상품만 공부하지 않아요. 은행 적금의 함정만 공부하지 않아요. 모든 시사를 통찰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내가 인식이 이 뭐랄까 사회적인 가치관이라는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회를 보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 저축 상담 어프로치부터 상품 제안부터 클로징 확률까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경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물어볼게. 여기서 코인 하는 사람. 자, 코인 수익률 제가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자, 코인 그럼 난 잘 모른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차이 모른다. 그럼 진짜 모르시는 거 맞아요. 업비트가 뭔지 모르시면 진짜 모르시는 거 맞아요. 빗썸이 뭔지 모르시는 분 더더욱 모르는 분. 자,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저축 거절 많이 받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요. SN님 저희 고객들은 코인하고 주식만 한다고 해서 보험 저축에 대한 니즈가 없습니다. 이거 예전에 진식이 쌤 교육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야기했던 뭐 금투세 사실 세금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사실 조금 치사하긴 해요. 왜냐면 그들은 그 금융소득도 많이 못 벌었는데 제가 금투세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난 그 정도로 소득이 발생해 본 적이 없는데 난 마이너스 상태인데 이래버리면 그것도 거절 처리에 나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어프로치 할 때부터 나는 코인, 주식 나도 좋아 가 맞아요. 지금은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했잖아요. 나 혼자 보험 설계사 보험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어프로치 자체의 폭이 많이 좁아지실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들 코인 주식 오늘 계좌 만들어라 소리가 아니야. 이 정세나 어떤 금융 이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내려간대. 그럼 어느 기업이 성장을 하고 어느 기업이 또 망하는지 이 정도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을 하자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걸 공부를 너무 늦게 시작했어. 근데 그거 아니어도 보험계약은 잘 받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그때 그것까지 공부하고 알았으면 난 더 많이 이 보험 시장을 선점했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코인과 주식을 권장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알고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아시겠죠? 이거 제가 CIS 볼 때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DB 이야기 하잖아요. 전 여러분들 DB 하라고 한 적 없는데? 근데 DB를 어떻게 구입하고 왜 이 DB가 다른 회사 타사랑 비교했을 때 왜 메리트가 있는지 정도 알고 있어야지 그 사람이 아 너희 회사 좋다. 너희 회사 양질의 DB를 이렇게 저렴하게 해주는 회사구나. 나 지인 없는데 잘 됐다. 어느 하나의 거절 처리를 깔끔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단순히 알고 있다만으로도.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예.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래 적금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고 선점을 했을 때 정말 유리한 포지션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사실 그 사람 부부 때문에 가입하는 거 아니야. 나의 유식함 때문에 가입했던 적이 엄청나게 많아요. 보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적립보험료 갱신빙신 야무지게 설명했어. 적립보험료 있으면 안 되고 갱신빙신 안 돼. 다음날 물어보세요. 뭐라 하냐면 그래도 돌려받는 게 좋지 않아. 이런 한다니까 여러분. 이해하셨죠? 고객님들은 어차피 그 눈앞에 있는 나 그냥 상담했을 때 그때 그 나의 수입을 보고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무조건은 아니고 이제 깐깐한 고객들은 뭐 나보다 더 나를 이겨먹으려는 설계사들은 그냥 네 하면 돼요. 그것도 영업이에요. 어찌 보면은. 아니 고객님 전입보험료 아니라니까요? 아니 전입보험료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네 하시면 돼요. 기억나시죠? 형님? 그것까지 얘기하면 또 시간 길어지니까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저는 이 기본적인 은행 적금의 함정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RP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짚어야 되는 부분은 아까 말했던 명목금리랑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이 세 가지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라. 알고는 있지만 풀어라. 나만 알고 있지 말고 거기도 알려줘라 이거예요. 이 단순한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우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다 다른 얘기 할게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좀 비교할 줄 알아야 되냐면은 제가 예전에 가장 많이 했던 방법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은행이랑 보험사를 비교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지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일단 제일 쉽게 이야기했던 거 은행이랑 보험사 비교할 때 첫 번째 비교했던 건 일단 뭐니 해도 뭐예요? 금리 비교했던 거 같아요. 금리. 그러면 제가 또 전산 활용을 하죠. 어떻게? 모네타라는 전산. 자 모네타를 나 모른다. 모네타. 네이버에 모네타 치면요. 전체 금융상품 금리가 다 나옵니다. 은행권 1금융권, 2금융권 다 나와요. 오늘 교육 끝나고 꼭 모네타 전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최고 금리를 주는 상품이 있어요. 최고 금리를 주는 상품. 근데 10%를 준대요. 현대카드 만들어서 연실적으로 600씩 채우시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받을 이자보다 내가 쓸 돈이 더 많아질 겁니다. 저축의 한도도 5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10% 준대요. 근데 실제 봤더니 10% 보면 짜쳐 있어요. 명목금리 10%가 아니라 특별 우대금리 몇 프로, 몇 프로, 뭐 카드 만들어야 되고 아까 말했던 실적 이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미끼용 상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괜찮은 뭐 예전에 나왔던 뭐 MG 새마을금고 10%짜리 금리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런 상품 출시된다면 그 줄 어르신들 휠체어 타고 나와요. 다 그 제일 선착순으로 딱 100명만 가입시키는 그런 상품도 있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네. 근데 그 상품 한도 월 10만 원. 장난? 그 휠체어 아저씨들랑 경쟁하면서 갔더니 10만 원밖에 저축을 해. 전 마음 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운이 좋으면 땡큐지만 난 그렇게 10만 원 저축 그렇게 10%로 해서 만 원 이득 보려고 전 거기 간 게 아니거든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뭘 잘못 캐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의미 없다라는 걸 고객은 몰라요. 10% 주면 좋은 거 아니야? 10만 원밖에 저축 못 한다니까가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 왜? 뭐니해도 돈을 가장 빨리 모으는 방법은 원금을 많이 모으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 그래서 100만 원짜리 RP, 120만 원짜리 RP 하잖아요. 전 이것도 우리 팀 재영이 엑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저축 교육을 잘하셔요. 상담도 잘하고 계약도 잘받으시니까. 근데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일단 이거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것부터 먼저 할게요. 자, 100만 원짜리 RP랑 120만 원짜리 이야기를 하죠. 100만 원짜리 50%, 120만 원 5% 이야기를 합니다. 1년 적금하면 얘는 얼마냐면 1474만 원 나와요. 1474.9 나와요. 이것도 변태 그만할게요. 자, 120만 5%면 근데 5%밖에 안 주니까 좀 덜 받을 것 같잖아요. 덜 받는 거 맞아요. 근데 얼마 주냐면은 1472만 원 줘요. 2만 원 차이요. 2만 원 차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개념이 뭡니까? 뭐니해도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원금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고객한테 하고 들어가냐면요. 고객님들 대부분이 물어보시는 건요. 본인이 저축을 더 할 수 있는 걸 생각 안 하고 얼마 주냐, 이자가 얼마냐 이것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미 상담의 질문 자체가 너무 질이 낮다라는 걸 꼭 인지를 시켜줬던 것 같아요. 이거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120만 원짜리 5% 1472 얼마나 주잖아요. 그럼 이거 연이자 얼마인지 계산하죠. 기억이 없잖아. 그건 기억이 안 나요. 36만 원인가 9만 원인가 주죠. 39만 원. 39만 원. 이게 그러니까 원금이 얼마고 이제 이자가 39만 원이에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은행 적금 3년짜리까지 있지만 뭐 청년들께서 5년까지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 은행 적금 하신 분 몇 년짜리 적금 하십니까? 1년. 1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나이가 34입니다. 제가 나이가 44 됐어요. 그럼 10년 동안 제가 어떤 돈을 모으는 행위를 해요. 그럼 내가 적금밖에 모르고 1년짜리 적금밖에 안 하셨던 분들은 은행 적금 10번 깼다 넣었다 깼다 넣었다 이걸 반복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39 곱하기 10 하면 얼마예요? 990. 근데 소름 돋는 거는 네이버 적금 계산기에다가 처음부터 1년짜리 적금을 이렇게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치 기간을 10년으로 바꿀 수는 얼마가 되냐면 3,600이 나와요. 거의 9배가 나와요. 그럼 물어보는 거야. 은행 상품 중에서 10년짜리 묶어놓은 상품 본 적 있으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있는 거 뭐예요? 보험사요. 저는 보험사를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0년짜리 이자를 거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어떤 메리트가 있는 상품들이 보험사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험 상품이 오랫동안 보관하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걸 꼭 여러분들 인지를 시켜주고 넘어가. 그러니까 이게 다 빌드업이에요, 하나에. 여러분들이 뭘 놓치고 있냐? 이제 PPT를 가르쳐놨더니 PPT만 달랑달랑 들고 가는 거야. 3대 자손도 못 풀고 고객들 니즈 한개도 못 심어주고 경제 시사도 모르는데 PPT만 딸랑딸랑 들고 다녀. 그리고 뭐라 하냐면 선생님 PPT 들고 왔는데 계약 안 나오는데요?
비읍수로 시작해서 시읍수로 끝나는 욕을 해주고 싶어. 근데 거기서 좀 더 전 자극적으로 하는 게 네. 은행이 1억 4,400만 원을 내 걸 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9배 수익을 적게 준다, 사용료를. 그쵸. 네. 그 저- 얘기를 꼭 합니다. 그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그렇게 주면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보험사는 그렇게 주면 사실 망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는 수익 구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말한 화폐 가치를 다시 이야기해야 돼 또. 어차피 걔들도 저희가 납입하는 10년, 예를 납입기 한 10년이면은 원금 보장 해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제가 이제 이거 다시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지금 명목금리나 이제 저희가 이제 비교해야 되는 어떤 금리를 따졌을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은행 금리가 3%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준금리로 잡아주시면 돼요. 네이버 지금 기준금리 몇 프로입니까?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몇 프로예요? 2.5예요? 2.5. 보험사 상품 중에 예정이율 제일 높은 거 몇 프로입니까? 2.6. 2.6이죠. 그 상품 이름 뭔지 비밀이야. 아직 말해줄 필요 없어요. 아직은 비밀에 감추고 있어. 말하고 싶으면 참아. 아직은 꺼내면 안 돼요. 부모는 지금 이야기만 하수야. 구몬. 네, 참으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여기는 금리가 변동이에요, 고정이에요? 변동이요. 전 이걸 꼭 써줘요. 변동이요. 보험 상품은 고정이에요, 변동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금속값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전 그래도 그냥 고정이라 해요. 그냥 신고하라고 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죄송해요. 교육인데 예정이율에 대해 설명을 하면은 고객이 이제 지루해야 할 것 같아. 그냥 그때는 고정이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확정. 확정?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확정은 안 걸립니다. 그럼 확정이라 할게요. 좋네요. 확정. 이 차이를 잘 이해를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죠? 나도 이해를 해야 되고 고객도 인지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금리가 지금처럼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대요. 그럼 우리 PPT에 쓰는 거 있잖아요. 금리 변천사, 세금 변천사 이야기를 하잖아요. 금리는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 세금은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그래서 전 여기서 사실 빌드를 다 짜요. 제 상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품을 우리가 고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금리도 고정적인 금리를 준 상품이 있고 변동되는 금리 상품을 고를 수가 있다는. 그럼 지금처럼 반대되는 상황, 금리가 올라가면 전 변동금리가 유리한 것 같아요. 그건 인정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런 빌드업을 짜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금리를 마지막에 풀어줬을 때 이거는 확정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딱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즘 고객님들이 확정금리 상품을 엄청나게 찾아내고 있다. 카더라 통신으로 살짝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세금 이야기예요. 세금. 이제 고객도 이제 이자 속세 뭔지 알아. 내가 적금에 한번 풀어줬기 때문에. 자, 은행 적금 몇 프로예요? 15.4% 떼가잖아요. 보험 상품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돼요. 안 낸다고 하시면 당연히 안 낸다고 해야지. 그래야 계약이 될 거 아니야.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 비과세가 처음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거치 기간을 알려주십시오. 전 사실 납입 기간도 요즘 이야기 안 해요.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그럼 고객들의 머릿속에 5년 납, 자꾸 5년 납을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고객이 헷갈려요. 그럼 5년 납짜리 있어? 그럼 속으로 어때요? 잘못됨을 감지하죠 이제 우리가. 이 새끼 단기나 물어보네. 나 썸머해야 되는데 단기나 물으면 어때요? 여러분 10 떨어져 안 떨어져요? 10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애초에 내가 그런 좀 불편한 상황들을 안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10년 이상 유지시 그리고 표본이 좋은 건 딱 하나예요. 가입제한서 아래 비과세 뭐라 써져 있습니까? 5년 납 이런 거 안 써져 있어.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라고 딱 가입제한서 박혀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여러분들? 예. 그냥 그 점을 극구 활용하자라는 거야. 제가 5년 납을 감추는 게 아니야. 제가 깜빡하고 말 안 한 거예요. 그냥 고객한테 그냥 표본 팔고 싶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자주 까먹으십시오. 그런 것들은. 그냥 까먹으세요. 불안전 판매가 까먹었는데 어떡해요? 까먹었는데 어떡해? 죄송합니다. 근데 전 여러분들 그냥 그 정도는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진짜 표본을 팔고 싶다면은 내가 거절받을 수 있는 요소를 지우는 것도 하나의 영업적인 센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나중에 그러면 맞다 그것도 있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까먹었어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미안하다.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5년납짜리고 7년납짜리 10년납짜리 그럼 그 사람은 그냥 단기나 팔고 싶은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지가 빌드업 5년납이 유리하게 설계를 말을 하잖아. 자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액공제 꼭 이야기를 해요. 세액공제 이거 왜 이야기하냐면요 직장인들 연금저축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연금저축 RP를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해보는 거야. 왜냐면은 연금저축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연금저축까지 내가 저축액으로 끌어올리면 어때요? 월납법이 어떻습니까? 업셀링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보 수집이 하나의 정보 수집이야. 세액공제 왜 되냐? 왜 안 되냐로 가는 거죠.
은행 저축은 왜 세금으로 세액공제가 안 됩니까? 내 소득으로 인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맞나요? 네. 세금 처리를 안 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판매하는 종신보험이나 어떤 그 표본 저축도 결국 특이하게 종신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적용되죠. 왜? 보장성 보험 일부분은 세액공제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한도가 있어요. 100만 원 한도. 그리고 몇 프로? 13.2%. 그래서 연에 13만 2천 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는 거죠. 그냥 어찌 보면요, 여러분들 13만 2천 원짜리 은행 적금하면 이자로 13만 2천 원씩 받아가려면 제 생각에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저축해야 되지 않나? 그게? 지금 적금 대입했을 때? 이것도 여러분 어찌 보면 짜칠 수 있겠지만 최대한 내가 세액공제 어떤 내 보험 상품 혜택을 준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걸 잘 못하더라고요. 힘을 줘야 돼, 힘을 못 주고 애만 돼서 힘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다 빠진다. 자, 아무튼 자, 네 번째는 지금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 부분 중 하나예요. 납입 면제 과거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 해요. 왜냐면은 납입 면제를 받을 상황이 이제 갑자기 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납입 기간이 원체 20년짜리 긴 상품이 없기 때문에 10년 안에 물론 납입 면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납입 면제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10년 동안 원금을 많이 확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건 장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납입 면제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반대로 20년 납짜리 팔아야 돼. 그럼 납입 기간이 길잖아요. 이런 거절 처리 칠 때는 납입 면제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죠. 강하게 이야기해서 그럴 때는. 그러니까 아토즈 팔 때 DGB 팔 때 전 납입 면제 형님 안 걸리면 나머지 싹 다 면제돼요. 그리고 전 스토리텔링도 있어요. 제 고객이 DGB 가입하고 1년 6개월 만에 너무 감사하죠. 나 유지 해체 딱 끝날 때 딱 암 걸렸어. 더 웃긴 건 제가 용종 플랜 가입시키고 너 병원 가봐. 건강검진 보냈는데 유방암 걸렸어요. 아 유방 대장암 일기 발견. 너무 멀쩡해요. 그 친구 바로 은퇴 파이어족. 암 진단비 2억 5천 받고 파이어족. 후보는 후보가 DGB 20년 납입 면제 끝. 개꿀 그냥. 근데 이제 이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납입 기간이 긴 게 그래 나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20년 납짜리 팔았을 때 사실 올라법률은 지금처럼 포금 100만 원 이렇게 많이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고객이 선택하실 때 있어서 저축할 금액이 100만 원인데 20년 동안 이걸 묶어놓는 것 자체가 리스크야. 그 사람은 좀 하수의 어떤 RP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10만 원이라도 안전하게 받는 게 제가 오래 일을 해보니까 그게 더 안전하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힘을 또 그때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자 일단 납입 면제 기능도 있다라는 것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별 5개 현금의 유동성 이야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약간 대출, 중도인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사실 이 현금의 유동성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진짜 이 납입 기간이 긴 또 납입 기간 거절 처리할 때 진짜 그 현금의 유동성만큼 이야기하는 게 좋은 게 없어요. 아토즈도 결론이 이거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아토즈가 사라졌지만 과거에 2배수일 때 1배수까지 내려왔지만 1배수여도 좋아요. 왜 현금 유동성이 엄청 좋잖아요. 약간 대출 몇 프로까지 쓸 수 있으니까 90%까지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장기적인 상품을 가입하시면서 이걸 다 홀라당 쓰는 생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진짜 마찬가지. 현금의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 방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 지금처럼 푸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대출 어떤 그런 부분들이나 중도인출이 아니라 부분예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 푸분을 설명할 때는 현금의 유동성이 그렇게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돈이 급하면 쓸 수 있다.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은 뭐냐면 제가 제일 영업 못했을 때 사업비를 공개를 안 했어요. 원금 도달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안 해줬던 것 같아요. 슈퍼 불안전 판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시면 이제 이걸 어떻게 깨냐, 이 사업비는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그래프를 하나 그리면 돼요. 바로저축으로 깨도 됩니다. 꼭 그 얘기 알려 있어요. 자 이게 그냥 원금이라 가정했을 때 우리가 준 상품이 이렇게 쌓여요.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들? 정원을 위해서 제가 다시 쓸게요. 여기다가 원금이 있고 보험 상품이 이렇게 쌓인대요. 그럼 이 기간이 리스크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가로도축 RP를 하는 겁니다. 단기, 중기, 장기로 왜 금액을 쪼개야 되는지. 그리고 금액 분산은 사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100만 원 하는 사람들은 제 고객들은 이렇게 많이 하시던데요. 3대 3대 뭐 3대 1 뭐 사는 단기, 중기, 장기, 이런 비상금. 그럼 전 여러분들 마지막에 제가 이제 우리 보장 상담 끝나면 뭐 해줍니까? 비교 분수표 짜주죠. 예. 전 이거 수입 지출 자산 부채 사사분면 써줬어요 저는. 그래서 고객님 여쭤보는 거야. 정보 수집하는 거야. 세준 FC님, 세준 고객님
수입이 얼마십니까? 올해 최소 금액만 얘기하래요. 고정 수입으로. 50. 이 정도 나온대요. 50이면 저축 못해. 그 사람 저축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럼 이렇게 그럼 저축은 나중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는 게 맞아요. 이건 여러분들 위한 길이야. 300이래. 근데 300 벌었다고 좋다고 생각하기는 좀 그래. 아직 일러. 왜? 지출을 하긴 해야 돼. 지출. 그럼 보면 여러분 고객들도 제가 이걸 왜 하냐면요. 고객들이 자기 지출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구분짓냐면은 고정적으로 나가시는 고정 지출이 있고 유동적으로 쓰는 유동 지출이 있어요. 고정 지출은 못 깨요. 대환대출. 겐세이 짱은 겐세이면 죄송합니다. 고정 지출 제가 확인할 때 월세, 뭐 전세든 뭐든 상관없어. 지금 살고 있는 어떤 거주 형태 그리고 휴대폰 요금. 그리고 여기서 우리 무조건 확인되는 게 뭡니까? 인보험 실이 있으시냐. 근데 여기서 아주 기분 좋은 상황이 언제 발생합니까? 저 한 달에 30만 원 내는데요? 그러시냐? 그 제가 일 봐드리겠다. 이거는 이제 얻어 걸린 거죠. 마치 우리가 보장 비교부서 열었는데 변액시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유레카야. 근데 이런 고객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렇게 좀 분류를 좀 짓고 유동 지출은 어떻게 많이 파악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안 써도 되는 돈들이 있어요. 그리고 혼내야 돼. 이때는 300만 원 버는데 고정 지출 50만 원에 250이 차액이잖아요. 근데 한 달에 230씩 쓴대요. 그럼 전 한마디예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해요. 전 진짜로. 여기서 좀 더 내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고객과 관계성이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들? 가까우면 더 좋겠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성. 그래서 관계성이 있는 고객들이 저축 계약을 잘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예. 근데 결국 이것도 뭐다? 영업이다. 관계성이 있어야지 뭔가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좋은 사람이 대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아무튼 간에 다 확인을 해. 자산 부채. 근데 아까 부채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한대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대한대출 거기 시켜준 적 있나요? 저요. 매우 전문가입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대한대출 중개인이 아니죠. 근데 요즘엔 대한대출이나 그냥 기본적인 상식만 좀 이야기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금리나 요구권이나 대출을 실행시켜 6개월 뒤부터 내 신용 등급이랑 어떤 소득이 변화가 있으면은 더 유리하게 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들. 그리고 애초에 대출 실행시킬 계획이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돼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 월에 0.5%, 1%만 대출 이자 줄여줘도 한 달에 줄일 수 있는 금액 한 10만 원, 20만 원 더 저축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돼요? 대출도 눈탱이야. 대출도 눈탱이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면 눈탱이 당해요. 요즘 진짜 저 거짓말 안 하고 저는 빚이 하나도 없어요. 대출이 아예 없어요. 제로예요. 하나 있다. 저기 렌트카. 대출은 받은 게 아니지만 캐피탈로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그건 아니고 그 대출을 실행시킬 때 여러분들 제일 고객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본인 주거래 은행에서만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간단한 사례로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발품 띄워라.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각 지방에 있는 그 은행권들마다 사업자가 다 다른 거 아세요, 혹시? 예. 그래서 똑같은 국민은행이어도 여기저기 더 저렴하게 이자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발품을 좀 띄워야 됩니다. 근데 그걸 내가 너 혼자 가라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그걸 같이 해주는 것도 하나의 또 추억이 될 거고 그거야말로 관계성 올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치 보장성 보험 가입해놓고 보험 청구서를 같이 때려가주는 거랑 똑같은 거라 생각을 해요. 내가 재무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고 개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사실 고객은 이제 저 고마워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제안한 상품도 의심 없이 그냥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좀 기회를 메이킹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했던 대한대출은 그냥 너무 깊게는 개입 안 했으면 사실 저는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왜냐면 만약에 도와준다는데 만약 그 대한대출 안 되는 경우나 이런 것들 있으면 고객이 합니다. 그 중개인. 그러면 그럴 고객 있으면은 제형 에이스님께 문의를 하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야기가 좀 되게 길어졌는데 아까 말했던 어프로치부터 지금 제가 RP 흐름들, 물론 RP 흐름은 이제 PPT에 거의 의해서 흐름이 다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냥 중간중간 포인트를 어떻게 줬는지만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니뭐니로 제일 좋은 흐름은 뭐냐면요, 보장 상담하면서 저축 이야기를 빌드업 짜는 게 제일 편해요. 계약 받기로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교육 내용은 생으로 저축을 들어갔을 때, 저축 어프로치 들어가서 그런 게 있냐, 또는 은행 적금 하고 있다, 그럼 내가 좀 자세하게 알려줄게 해서 만든 자리일 때는 여러분 다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PPT만 딸랑딸랑 외운다고 해서 계약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기본적인 저축의 흐름을 좀 잡아내길 바라고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RP 흐름이 있어요. 뭐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고 아마 다 올해는 저희 팀 다 알아요. 제가 1번부터 8번까지 만들어 놓은 흐름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만 따라하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거를 따라하기 어렵다라고 해요.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제일 베스트는 어쨌든 내 화법에 맞게끔 그 나의 성향에 맞게끔 RP는 나만의 RP가 무조건 정형화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이것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시간이 떨어지네. 이건 별거 아니긴 한데 아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한 번 더 반복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저희 적립보험료랑 갱신비행시 RP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어쨌든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적립보험료 A랑 B RP를 하기 때문에. 그럼 적립보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는 3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A, B RP를 해서 차익을 7만 원을 발생시켜요. 그럼 이것도 20년 곱하기 하면은 240개월 곱하면은 1,280만 원이고 1,280만 원은 사실 저축을 하기에는 금액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전 여기서 꼭 물어보는 게 몇인 가족이냐 해서 기억코 덩어리를 키워요. 영재프 씨는 몇인 가족이십니까? 4인 곱하기 그냥 4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한 사람이 보험을 잘못 가입하면은 가족 구성원 전체가 잘못 가입된 맞으니까. 그럼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총 제가 줄인 덩어리가 6천만 원이래요. 제가 이 금액을 줄여서 저였으면요 이런 상품 가입했을 것 같아요. 120개월 남아보면 그럼 얼마예요? 얼마예요? 53. 그건 5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입 제한을 살짝 열 수 있다. 제가 예전에 좀 짜치는 말을 제가 많이 하지만 여러분 보장 상담을 할 때 여러분 전상 킵니까 안 킵니까? 깁니다. 그럼 노트북으로 영업하시는 거죠. 그 제가 실수로 전 시간에 표본 PDF를 안 끈 거예요. Alt 탭을 눌렀어요. 아 맞다, 저 이거 잠깐만 이거 왜 켜져 있지? 그냥 연기를 갑자기 시킨 건 좀 죄송하지만 그 틈을 이용해서 전 Alt 탭 눌러서 그걸 계속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게 고객도 눈에 익는 거야. 아 이게 뭐냐면요, 방금 상담하고 하는 제가 잘하는 화법은 방금 하고 온 상담이거나 또는 어제 가입했던 고객이신데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제일 베스트는 뭐냐면요, 만약 세주대표 씨랑 재영 A쌤 친구세요. 제가 재영 A쌤 만약 가입을 성공시켰어. 그럼 얘는 딸려오는 밥이에요. 밥이래요. 재영 A쌤님, 재영 씨 아시잖아요. 제가 재영 씨도 이 상품 줄인 보험들 이거 가입하셨는데 이렇게 화법을 이어나가면 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보장 영업을 하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1차 미팅 할 때는 보장만 하시고 2차 상담 때 저축을 이제 제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던 게 고객이 나를 두 번째 안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뭔가 간절함에 비롯되는 어떤 행위였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거를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제한했던 것 같아요. 제 대다수의 고객들은요 이런 차액이 발생했을 때 그냥 줄여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떤 본인의 노후 자금이나 목돈 모으시는, 사실 목돈 다 모으시잖아요. 뭐 은행 적금하시는 것처럼 줄인 보험료만큼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기존에 있는 보험이 있을 때 해지라면 뭐가 나옵니까? 매장. 저 그것도 싹 다 모아서 해지한금 모아서 뭐 하냐면요, 해지한금 나누기 내가 가입시킨 상품 개월수 그냥 계산해줘요. 그럼 이 정도 저축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제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들 해지할 때 고객들 그냥 해지 기다리지 않아요. 같이 현장에서 해지하게끔 합니다. 또는 해지한금을 확인하는 행위를 같이 해요. 요즘 너무 편한 게 뭐냐면 어플로 다 볼 수 있잖아요. 해지한금 다 나오잖아. 아 그럼 이 정도 만약 해지했을 때 이 정도 금액 발생하시면은 그냥 이런 상품 하나씩 넣어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상품이 뭔데라고 했을 때 뭐예요? 그 상품 뭔데? 이제 바로 표본 안에 들어가서 준비됐냐라는 거야. 이거 프로 팔 수 있습니까? 네. 표본이 없어지면 못 팔아. 또 다음 상품 있겠지. 근데 본질이 다 똑같잖아. 우리 보험 상품 왜 팔아요? 예정률이가 비과세 메리트 있다고 팔잖아요. 근데 본질이 뭐냐면 돈을 모으는 행위를 애초에 시키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좀 착각하고 있는 게 그 상품은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단기나 또 똑같아요. 단기나는 더 팔기 쉽지. 60개월이잖아요. 또는 84개월이잖아요. 그럼 저축 월납 금액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100만 원 저축할 수 있는데 100만 원 다 시키면 고수겠지만 10만 원, 20만 원 시킬 수 있지 않나요? 네. 우리 썸머 윈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가장 큰 적수가 뭡니까? 몰라.
영업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월납이 문제고 영업을 잘하시는 분, 저축 계약을 많이 받는 분들은 건수가 문제야. 근데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뭐냐? 제일 베스트는 뭐냐? 보장 상담, 어쨌든 상담 자리 만들기 쉬운 거는 저축 상담보다 보장 상담이 맞잖아요. 저점 잡기 너무 쉽잖아. 왜냐면 저축도 일상적인 건 맞지만 실제로 저축 계약으로 어프로치 하는 타율보다 보장으로 들어갔을 때가 많아요. 실제로. 근데 보장 어쨌든 ABRP 하면서 적립보험 RP 하면서 결국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보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장성, 저축성. 근데 이것도 갑자기 고객이랑 저축 이야기를 할 때만 저축성 이야기를 푸는 게 아니라 애초에 RP 도입 후에 이걸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제가 오늘 보험 상담합니다. 저는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둘 다 설계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힌트를 주고 빌드업을 짜야죠. 애초에 출발 선상이 너무 돌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오래 걸리시는 거예요. 저는 웬만한 고객들 만나면 특원까지 다 끝내요. 제 참관 자리를 가보셨거나 쪼인업을 나가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저는 저축 상담을 안 해요. 그 자리에서는 실제로 하지 않아요. 보장으로 탈 때는 확실하게 보장으로 끝내요. 하지만 중간중간 저축을 계속 이야기해요. 저축 잘 파는 이유 뭐냐면 저축 얘기 계속해서 그래요. 그게 푸본의 형태든 아니 비과세 상품이든 예정이율 상품이든 아니면 해지한금 활용법이든 어쨌든 결론적으로 상품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품이 주는 메리트를 하나씩 소스로 빼가지고 그냥 그걸 계속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 고객님들이 이 해지한금으로 제 고객님들은 이 차익으로 아니 그냥 보장 안 하신 분들도 저한테 저축 상담 많이 받으신 분들 많다. 제가 이번에 대한대출하면서 금리를 좀 이자를 좀 줄여드렸더니 큰 차익으로 그냥 이런 거 제가 제시하셨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오늘이 말일 아니 내일이 말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전 친구가 갑자기 이래요. 야 큰일 났다. 왜? 아, 내일부터 뭐 금리가 떨어진다면서? 너 저축 하냐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도 많았단 말이야. 옛날에 FC 때. 근데 이게 먹히냐 안 먹히냐? 당연히 이렇게 던지면 안 먹히겠지. 근데 먹힌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A를 300개씩 돌리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하루 만에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일 당장 서버 마지막 날이면 300통이 뭐야? 계약 나올 때까지 1000통이든 뭐 10,000통이든 돌려낼 거 아니야. 그거 끝내야지 집에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 쉽게 다 포기하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너무 쉽게 포기해. 너무 노력의 주기도 짧고 포기도 잘하고 그래놓고 뭐라 하냐? 멘탈이 나갑니다. 나갈만 하다. 오래 걸리겠다. 이건 농담이고 통어치한 이야기지만 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물론 잘 못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장 RP는 주고 잘 외우시는데 저축성 RP를 달달달 하시고 계속 본인 스스로 연마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요즘처럼 쉽게 저축 PPT를 하면서 상담을 받는 이런 게 사실 좋은 건 맞아요. 여러분들 영업 환경이 좋은 건 맞는데 본질적인 걸 내용을 캐치하지 못하고 PPT만 외우셨던 분들은 분명히 이 상품이 사라지거나 PPT 영업이 먹히지 않았을 때 뭔가 다른 딜레마에 오실 겁니다. 그러면 너무 늦지 않나? 제가 생각하는 건 두 개예요. 이 상담의 본질은 두 개예요. 첫 번째, 정보 선점. 정보 선점. 내가 먼저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선점하면 제시를 해야지. 알고 있냐라고. 두 번째 뭐냐면요, 여러분 양 절대적인 양이에요. 양. 계약 다 해주면 땡큐지만 계약 다 안 해줄 거 아니야. 근데 그런다고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절도 잘 받으세요. 왜? 다음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래 오늘은 내가 물러선다. 하지만 다음 프로모션 때 보다 속으로는 혼자 스스로 다짐하시고 아 그러냐?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상품 있으면 또 안내를 해주겠다. 포본으로 거절받는 다음에 또 새로운 상품 나왔는데 포본으로 제시해도 가입한다니까요. 제가 포본으로 제시를 했어요. 이런 괜찮은 상품인데 그거 관심 있어? 아니? 수고해. 다음에 또 좋은 거 있으면 알려줄게. 수고. 근데 갑자기 제가 또 다시 어느 순간 제안했는데 야 성혜가 근데 뭔데 그 자꾸 그런 게 있냐? 좋냐? 얼마나 자꾸 나한테 제안하냐? 한번 들어볼래? 근데 결국 똑같은 포본이라는 거 중요한 거는 이게 소름 돋는 거야. 근데 그들은 상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어프로칭한 나를 보고 계약을 한다라는 거죠. 관심도 가지는 거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예. 절대 끝이 아닙니다. 결론은 뭐냐? 리쿠가 될 때까지는 그 사람 계속 만나셔야 돼요. 리쿠가 되면 만나기 싫어도 회사에서 만나야 되는 거고. 그럼 여러분 어느 순간 SM 진급해 있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영업 행위들이 그냥 사업을 하기 위한 그냥 발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신 승리에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뭐냐? 영업 계약적인 요소, 소개, 리쿠 다 잘해야 되지만
그냥 처음부터 리크루팅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짐으로 이 사람 계속 하나씩 던져보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려면 여러분 평소에 많이 금융 공부하시고 제가 봤던 정보 선점하시고 많이 던지셔야 돼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에 충분히 던질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요즘 뭐 좋은 거 있냐라고 물어보는 고객도 있어요, 없어요? 아 마침 하나 없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짜치고 그거 요즘 뭐 좋다라기보다는 이슈가 되는 게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화두를 던지는 게 더 관심을 끌 수 있는 화법인 것 같아요. 네, 아마 근데 이거는 아마 모르셨을 것 같은데 이건 좀 한번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 만한 상품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근데 오늘은 짧게 만나는 자리 또는 오늘 술 먹는 자리니까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10분에 자꾸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일반 만남에서 많이 던지시고 제대로 된 상담 자리에서 무조건 계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만의 확실한 무기가 있는 사람들이 계약을 잘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질문 있나요? 질문 있어요? 1시간 넘었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교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그 교육했던 자료를 다 취합해서 다 보내드릴게요, 지원방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교육 듣고 듣는 거랑 그냥 제가 지원방에 띡 써서 여러분 후기 쓰는 거랑 달라요. 어차피 여러분 후기만 쓰지 코멘트 하려고 골뱅이 치려고 후기만 쓰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성장 못하는 거야. 제대로 여러분